자, 지금 매매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주식이 우상향으로 틀고 올라갈 때도 있고, 지금 뒤에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이런 식으로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고점에서 물렸던 사람들이 이런 자리에서 물리게 되면은 마이너스 70%까지 물리게 되는 이런 자리들도 나오긴 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지속적인 하락들이 나오고 있고 우리가 매매를 하기 어렵게 계속 힘을 빼버리는 차트가 나올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할 때, 뭐 스캘핑적인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지속적으로 빠질 때에는 다시 한번 살려줄 수 있는 기회를 빨리 노릴 수 있지만, 우리가 일봉상으로 접근을 하고 일봉상에서 내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대응하기 어렵고 지지부진하고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강의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계단식으로 하락을 하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내가 대응을 하고 어떻게 해서 종목을 봐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초보자분들, 중수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영상 끝에 제가 팁까지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좀 종목들을 보도록 할 텐데, 자, 지금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 대부분 어떤 종목으로 가느냐, 거래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특징들로 거래량이 줄어드는 경우.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건 뭐예요? 평상시에 뭐 천만주, 뭐 백만주 이런 이상으로 거래가 막 되다가 50만주, 30만주, 20만주, 10만주, 만주, 나중에 100원, 뭐 100주까지 쭉 떨어지는 경우. 그렇게 해서 하락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큰 매도 포지션을 잡고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한 번에 물량들을 다 던지고 하루 만에 쭉 빠지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빠지는 이유들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자, 내 종목이 어떻게 왜 빠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냥 종목이 빠진다, 주가가 고점에서 있다가 주가가 그냥 흘러내린다 라는 게 아니라, 주가가 거래량이 줄어드니까 빠지네, 아니면 외국인의 기관들이 매도 포지션 한번 크게 나오고 나니까 빠지네 등등.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볼만한 거,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늘어나는 경우를 할게요. 늘어나는 경우, 오히려 주가가 빠지는데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이런 경우에 뭐가 가끔씩 나오냐면 외국인 기관의 매수가 늘어나요. 외국인은 기관의 매수. 자, 우리가 봐야 될 건 이렇게 큰 세 가지 경우입니다. 자, 첫 번째 경우 같은 경우에서는 거래량이 줄어들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돼? 거래량이 줄어들면 내가 이 종목 물리더라도 나중에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잡기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종목을 매수를 해놓고 고점이다, 예를 들어서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또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계속 저항받고 떨어졌던 부근 근처에서 내가 매수를 했는데, 자, 차트를 한번 보여서 어떤 자리인지 대충 설명을 드리면, 이런 자리들인 거예요. 이런 자리들. 이런 자리들에서 내가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계속 빠진다 라는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빠지는 경우, 이렇게 해서 거래량이 이렇게 해서 고점에서 내가 매수를 했는데 빠질 때 거래량이 줄어드는 경우, 거래량이 평상시에는 50만주, 100만주 나왔다가 10만주, 30만주 이상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나중에 내가 매도 체결하기 또는 매매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 50% 이상 텁니다. 왜? 거래량이 줄어드는데 내 비중은 그대로 있으면 나는 이만큼 비중들을 털기 위해서 오늘의 거래량을 내가 다 이용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내가 매수벽이랑 매도벽들이 얼마 없는 데다가 던지고 거기다 추가 매수를 하고 하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이 커지는데, 그 커지는 변동성을 내가 다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비중의 50% 이상을 다 털어줘야 돼요. 손실이 크더라도. 손실이 큰 것 때문에 내가 그냥 보유하고 있다? 지금은 50% 손실이야. 하지만 나중에 되면 70% 손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70% 손실이 너무 아까워서 들고만 있다가 3년, 5년 지나갈 수 있어요. 왜? 거래량이 빠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시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외국인 기관들이 없다라고 하면은, 또는 관심을 안 갖고 있다면 누가 올리겠어요? 그쵸? 그래서 털어줘야 된다. 두 번째, 외국이나 기관이 고점에서 매도 물량을 다 털면서 빠지는 경우에요. 어딘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중간 좀 빠졌는데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라 보시면 돼요. 비슷한 경우입니다. 그냥 이런 경우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외국인이 이렇게 고점 자리에 잡았을 때 외국인이 이렇게 털어주는 것처럼 매도 물량들을 나와주는 거.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매도 물량이 평상시에는 만주 2만 정도 거래하다가 갑자기 30만 주 40만 주 정도의 거래를 해주는 것들을 우리가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큰 매도 포지션을 잡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큰 매도 포지션을 잡게 되면은 물량들을 많이 털어내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차익 실현 매물들이 많아요. 즉 익절하는 물량들, 익절하는 물량들을 다 개인 투자들이 받게 되면은 개인 투자 분들이 대부분 고점에서 물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물량들을 끌고 내려가다 보니까 개인 투자들은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 추가 매수 물량을 또 누가 주냐? 외국이나 기관들이 또 다시 한 번 더 차익 실현 매물로 똑같이 추가시켜버려요. 그럼 차익 실현 매물들은 계속 나오고 개인들만 계속 물리게 되면 매수하게 되면은 종목은 무거워져 주가가 빠진다라는 거. 이런 종목들도 똑같이 털어줘야 돼요. 고점에서 일단 그날 외국인 기관들이 매도가 많이 났다 그러면 무조건 털어줘야 됩니다. 왜? 고점일 가능성이 높아요. 무조건 고점인 건 아니고 거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많이 빠질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물들을 우리가 받지 않기 위해서 저는 이런 거에서는 거의 100% 정도는 다 털어줍니다. 전량 정리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 거래량이랑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매수를 좀 해주는 경우,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매수를 해주면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계속 쭉쭉쭉쭉 하락하고 있는데 주가는 하락하는데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자꾸 매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딱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고점에서 외국인이랑 기관이 매수했나? 먼저 체크. 매수를 안 했다. 그러면은 매집 구간을 잡는 거예요.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꾸준히.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대상승을 한번 주기 위해서 매집 물량을 길게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주가가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경우는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러면 고점에서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고점에서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매도를 했어요. 자, 고점에서 외국이나 기관들이 매도를 하는 경우에는 주가들을 다시 한 번 더 털어주는 건데 위에서 한번 털었죠. 그리고 밑에 내려왔었을 때 다시 매집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대상승을 주는 것보다 더 강하게 치고 올려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더 강하게 위에 있는 것보다는 위에 있는 성격은 그거예요. 물타기 했던 물타기 물량들인 가능성이 있는 위에서 매수를 한번 하고 끌어주는 거 다시 한번 더 매집 물량 잡고 평단가 낮춰주고 비중 늘려주고 나중에 대상승 주는 거 이게 나중에 대상승을 줄 수 있는 물량 중에 하나인데 고점에서 기관들이나 외국인은 매도를 한번 하고 내려왔었을 때 다시 한번 더 매집을 잡아주고 올려준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첫 번째 아까 말했던 매수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간다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종목들은 그냥 기다리시는 게 맞아요. 내가 손실이 30-40% 되더라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기다리시는 게 맞습니다. 이 물량들에 대한 것들 오늘은 제가 지속적인 하락들 또는 계단식으로 하락하는 종목들에 있어서 거래량을 기준으로 봤는데 제가 다음번에는 차트나 종목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기업 분석 그 다음에 섹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영상 3개를 같이 보신 다음에 영상 3개에 대한 것들을 내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으면은 빠지는 종목들에 대해서 내가 쉽게 대응을 할 수 있을 테니까 오늘 말씀드렸던 이 1강은 거래량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2번, 3번, 2개, 3개 더 찍어드릴 예정이니까 그 영상까지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빠지는 종목에 대해서 대응하는 전략들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첫 번째 참고 영상으로 먼저 보시고 마지막에 총정리 영상까지 제가 나중에 찍어드릴 예정이니까 그 영상까지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매일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4시까지 온라인 방송에서 스캘핑, 종가 베팅 또는 다양한 교육 영상까지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